안녕하세요. 이임입니다. 자, 우리가 정수론 9번 문제를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35분의 1을 이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주기를 물어보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문제 내용은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체크를 해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 M에 관한 A의 위수가 알파이고 법 N에 관한 A의 위수가 베타일 때 여기에서 물론 N과 M이 서로 소이면 법 MN에 대한 A의 위수는 알파, 베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체킹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내용으로는 n분의 1을 비진법으로 나타낼 때 n과 b가 서로 소이면 비진법으로 나타낼 때의 주기는 분모 n에 대한 기수 b의 윗수를 물어보는 이런 이제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뭐 실제로는 따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뭐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35는 5 곱하기 7이 되고요. 물론 5와 7은 서로 소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법 5에 관한 2의 윗수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법 7에 관한 2의 윗수는 3이 된다. 따라서 법 35에 관한 2의 윗수는 4와 3이 서로 소이니까 12가 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로만 놓고 본다면 주기는 몇입니까? 그랬을 때 주기는 12가 됩니다라는 말로 간결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보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다른 형식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죠. 자, 2의 1승은 법 35에 관해서 보시면 35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살펴보면 나머지는 2가 되고 몫은 0이죠. 2의 4승은 16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0이 나오고요. 2의 5승도 32가 되고 35로 나눈 몫은 0이고 나머지는 3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6승을 보시면 64에 해당이 되겠죠. 64에 해당이 되니까 법 35에서 64를 35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9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의 7승을 2의 8승을 2의 9승을 2의 10승을 2의 11승을 2의 12승을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2의 7승은 58이고 35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3에 해당이 되고요. 2의 8승은 여기에 2를 곱한 거니까 46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35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것은 11의 문제가 될 거고 2의 9승은 22가 되고 몫은 0이고 2의 10승은 44가 되고 35로 나눈 몫은 1이고 나머지는 9가 되고 18이 되고 36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얘를 35분의 1을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0.00001 110 110 110 0101 그래서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기가 12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출제위원이 어떤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냐면 자, 이 문제는 35분의 1을 이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면은 이때 35분의 11을 이진법으로 나타내시오라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의 문제는 11이 나오는 형태를 봤더니 11은 뭐가 됩니까? 8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진법에서 2를 한 번 곱할 때마다 무엇이 됩니까? 자리값이 왼쪽으로 한 칸씩 이루어지는 거니까 1승을 해주면 한 칸 밀려나고 2승을 해주면 한 칸 밀려나고 8승을 해주니까 8번이 밀려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시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0이 다시요. 0이 5번 하나. 여기 0을 내가 잘못 썼네요. 0, 1에 5, 6번째가 1이고 111, 01, 01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럼 8승을 해줬다는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되는 건데 원래는 8승을 해줬으니까 이것이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얘네가 순환되니까 마치 요게 뒤에 가서 이렇게 붙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버리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진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0.0101 000 00111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드러난 문제들은 주기만 물어봤지만 이 주기 문제를 다른 표현으로 35분의 1의 문제를 35분의 11 문제로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최근의 시험 문제는 이와 같이 단일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위수 문제라든지 또는 기수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시켜 보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가끔 이제 어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교사명 시험을 보면 내가 통상적으로 90년대 문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 문제가 90년대 나오고 최근에 안 나왔다는 10년 이상 안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최근에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수 있는데 가끔 이제 정수론 문제를 나눌 때 최대 정수함수 문제라든지 연분수 문제, 연분수는 물론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만 연속된 분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왜 이렇게 이제 강의 중에 뒤에 다루게 되냐면 이 내용들은 분명히 하나는 최대 정수함수 문제는 90년대 나오고 출제가 안 됐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출제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분수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본다면 학계에서 본다면 90년대 중후반이지만 이게 대학에서 강조되고 쉬는 시점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거하고 실제 이제 대학에서 강의되는 내용들하고 그 다음 책으로 나오는 시점들은 조금 달라졌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강조되는 정보 보호의 문제와 연관성이 되게 많습니다. 연관성이 되게 많은데 그 연관성이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정수론에서 본다면 오일러의 정리나 페르마의 정리,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에서 본다면 선형 변환의 문제 또는 유클리트 내적의 문제, 이제 거의 유클리트 내적으로 안 갑니다. 말씀한 유클리트 내적의 문제. 그 다음에 현대 대수학에서 본다면 확대체, 특히 이제 유한체, 갈루아체와 갈루아 확대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보 보호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갈루아체라든지 갈루아 확대체들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선형 변환에서 선형 변환이야 그거에 관계없이 여전히 이제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게 이제 출제가 됐고 내적 공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한 최대 정수함수라든지 또는
연분수 문제라든지 이런 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안 됐지만 흐름상으로는 우리가 한 번쯤 꼭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이후에 우리가 이제 손대는 건 늦기 때문에 선대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다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 또 그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알고리즘적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정보보호의 입장이라든지 이산수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냅생 문제 또는 이제 우리가 배낭 뿌리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이제 스터디 자료도 제공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이제 표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시험 문제 올해 나왔다 안 나왔다라는 것에 너무 일희일비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물론 나오면 제일 좋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건 뭐 90년대 문제다 안 문제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흐름이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